안녕하세요. 업데이트온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면허증 때문에 해외여행이나 출장에서 곤란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 면허증이 해외에서 과연 통할까? 하고 한 번쯤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해외에서의 활용도부터 강화된 보안 기술,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맞춘 모바일 서비스까지 한층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운전면허증이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달라진 면허증이 어떤 기능과 장점을 갖고 있는지, 또 2025년부터 바뀌는 운전면허 시험 제도는 무엇인지까지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신다면 놓치면 안 될 핵심 정보들이 가득하니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여러분은 현재 사용 중인 운전면허증이 바뀐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사실 기존 면허증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거의 20년 넘게 동일한 디자인과 보안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외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위조하려는 시도가 점점 정교해졌고, 국내에서도 면허증의 영문 표기가 너무 작거나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준비해 온 결과물이 바로 이번 신형 운전면허증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보안 기능 강화입니다. 이제 면허증 표면에는 빛을 비추는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특수 잉크가 적용되어 간단한 복사나 스캔으로는 쉽게 위변조가 어려워졌습니다. 예전 면허증에는 홀로그램이나 레이저 마킹 같은 보안 요소가 일부 있었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정교한 기술이 도입되었다고 하네요. 면허증에 새겨진 문양도 종전에 비해 세밀해졌고, 디자인 역시 단조로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좀 더 현대적인 감각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해외 활용도 제고입니다. 국내 면허증을 해외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 핵심이죠. 기존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면허증을 인정해 주었지만 조건이나 주마다 차이가 있어서 사실상 국제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는 게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 협약과 별도로 한국 면허증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해주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영문 표기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들어간 덕분에 신분 증빙 서류로서도 확실해졌습니다. 당장 미국 일부 주만 해도 한국 면허증을 일정 기간 동안 별도의 서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니 해외 출장이 잦은 분들에게는 굉장한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면허증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2025년 3월부터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 등을 통해 정식 발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소지하고 있는 면허증을 당장 폐기하거나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유효 기간이 남아 있다면 기존 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만약 분실이나 갱신 시점이 찾아오면 자동으로 신형 면허증이 발급된다는 것이죠. 혹은 나는 빨리 새 면허증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이나 시험장 방문을 통해서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발급 신청 후 등기로도 수령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편리하겠죠? 한편 이번 개편에서는 면허증의 앞면과 뒷면 구조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앞면에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뒷면에 보충 정보가 표시되는 형태였다면 새 면허증에는 영문 이름이 좀 더 크게 표기되고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재배치되었습니다. 디자인도 전체적으로 밝고 간결해졌다고 하니 갱신 시기에 맞춰 교체해보면 그 차이를 한눈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운전면허증 변화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바로 모바일 면허증 서비스입니다. 플라스틱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내 신분을 증명하고 운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이미 시범 사업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에 이제 운전면허증까지 추가된 셈입니다.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먼저 IC칩이 내장된 실물 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지정된 앱이나 전용 플랫폼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인증 절차가 꽤 꼼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크게 걱정된다는 분들도 이전보다는 안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모바일 면허증은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있으니 기간이 되면 재등록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디지털화가 되면 분실 위험에서 거의 해방될 수 있고, 해외에서도 관련 장비나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라면 스마트폰 하나로 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면허증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운전면허 시험 제도도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전기차 도입입니다. 친환경,
흐름에 발맞춰 2025년부터는 시험장에서도 전기차로 면허 시험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 차량을 기준으로 시험이 진행되어 차량 회전수 측정과 같은 평가 항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어 회전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긴급 제동 장치 등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를 이용해 시험을 볼 경우에는 급출발이나 급제동 시 감점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같은 기준이 세분화됩니다. 과거의 내연기관 차량과 다르게 전기차는 초반 가속력이 굉장히 높아 생각보다 쉽게 과속 상태에 이를 수 있거든요. 이런 특성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시험을 보면서 갑작스러운 가속으로 감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시험은 오히려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던 분들도 실제로 시험장에선 달라진 기준에 적응해야 하니 만만치 않을 수 있겠죠. 또 일종 대형 면허 시험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일종 대형 면허는 주로 버스를 이용해 시험을 봤는데 앞으로는 대형 트럭도 시험용 차량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는 실제 도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상용차의 다양한 유형에 대비하려는 조치로 보이는데요. 운전면허증을 따놓고 막상 대형 트럭을 운전하려고 할 때 미숙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 보통 면허 시험에는 1톤 트럭 대신 승합차가 배치되어 시험 환경이 좀 더 다양해지고 현실에 가깝게 바뀌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개편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 중 하나가 면허갱신 조건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운전 경력이 거의 없어도 일정 기간 무사고만 유지하면 일종 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는 식의 비교적 널널한 기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실제 운전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일종으로 갱신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무사고 기간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험 가입 기록이나 차량 소유 기록 등을 통해 내가 실제로 도로에서 일정 기간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만 일종 면허 갱신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갱신 주기가 짧아진다는 점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현행 10년 단위가 아닌 5년 단위로 갱신 주기가 줄어들고 신체 검사와 교통안전 교육 역시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령 운전자 입장에서 면허 갱신이 까다로워졌다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한 정책인 만큼 미리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교육을 이수한다면 더욱 안전한 운전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면허증 디자인부터 운전면허 시험 제도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변화는 보안, 편의성,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국제 활용성까지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전반적인 행정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어 앞으로는 더욱 편리한 온라인 발급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먼저 이미 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바꿔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면허증 유효 기간을 확인하시고 만료 시점이 오면 자연스럽게 신형 면허증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만약 해외 출장이나 여행 계획이 있어 빨리 새 면허증을 받고 싶다면 미리 재발급 신청을 해서 편리한 서비스를 누려보는 것도 좋겠죠. 또 아직 면허 취득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2025년 이후 달라질 시험 방식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자동차 시험 차량이 전기차로 나오면 내가 대비해야 할 게 뭐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전기차 시험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지만 초반 급가속이나 회생제동 시스템 같은 전기차 특성을 모르면 낯설 수밖에 없으니까요. 미리 전기차 시승이나 주행 특성을 알아두면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편 고령 운전자분들이라면 면허갱신 주기가 짧아진다는데 내가 문제없이 갱신할 수 있을까?를 미리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교통안전교육을 성실히 이수해 놓으면 갱신 절차가 한결 매끄러울 겁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운전 습관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겠죠. 오늘은 이렇게 보안성과 국제 활용성을 높인 새 운전면허증,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 제도 변화까지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그야말로 운전자라면 누구나 귀 기울여야 할 변화들이 가득한데요. 앞으로 운전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이미 면허가 있으신 분들 모두 이번 정보를 잘 숙지하셔서 갱신이나 시험을 볼 때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소식도 빠르게 받아보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항상 새로운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공유하셔서 필요한 정보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릴게요. 새로운 운전면허증과 바뀌는 시험 제도, 처음이라 생소하실 수 있지만 적응만 잘하신다면 이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 생활이 가능해질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업데이트온이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 이슈와 실생활 팁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